안녕하십니까. 2020년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 참가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DS팀 팀장 안성재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DS의 연구 목표와 작년으로부터의 개선사항과 알고리즘, 그리고 이번 대회의 미션 수행 계획과 최종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MDS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돌발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행으로 모든 미션을 수행하여 완주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가져오는 것이 이번 연도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딥러닝 기반 차선 검출 시스템인 레인넷을 사용하여 차선 검출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의 취약점인 주행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GPS, 영상 처리, 딥러닝의 3가지 판단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와 카메라의 퓨전을 통해서 관심 영역의 포인트 클라우드만 선택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산량을 감축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대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DS 자율주행 차량의 전체 모습입니다. 플랫폼 위에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컨트롤러와 각종 센서들을 장착하였습니다. 카메라는 GT1290C 모델을 사용하여 야외 환경에서 원활하게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메라는 레인 디텍션 및 표지판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야각이 넓은 렌즈를 선정하였습니다. IMU는 EBIMU 24GV4 모델을 사용하였고 차량의 포즈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GPS는 유블럭스사의 ZF9P를 사용하였으며 글로벌 패스 및 차량의 글로벌 포지션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라이다는 3D 라이다인 벨로다인 퍽 16 채널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리 정보까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의 감지 범위 계략도입니다. 한 대의 카메라로 차선을 포착하기 위해 수직 방향 66.9도, 수평 방향 88.8도로 이미지 데이터를 검토하였을 때 이동하는 목표를 모두 포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이다는 장애물 탐지가 용이하고 표지판이나 신호등 또한 감지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가능한 높은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센서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자체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컨트롤러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비 전력과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소비 전력과 연산 능력을 갖춘 모델로 컨트롤러를 선정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우분투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로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딥러닝을 위해 텐서플로우와 욜로v3를 사용하였고 언어는 파이썬과 C++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상부 구조물에 대한 개선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용도에 맞게 센서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면서 바로바로 테스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의 후미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배치해 일어서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전년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게 주행과 사물인식의 몇 가지 알고리즘을 개선시켰습니다. 차선 검출을 위해 기존의 영상 처리에 레인넷을 추가하여 더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GPS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좀 더 우수한 주행 경로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PID 제어에서 피어 펄스잇으로 변경하여 대회의 목적에 맞게 주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사물인식에서는 욜로는 버전업을 통해서 딥러닝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장애물 회피를 위해 베이직 라이다 데이터만 사용하던 것을 카메라와 라이더의 센서 퓨전을 통해서 연산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변경된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차선 검출을 하기 위해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했습니다.
카메라로부터 수신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왜곡된 상태이므로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진행합니다. HVS와 RGB threshold 값을 이용해 차선 색을 검출하고 이를 캐니 엣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곡률 반지름을 계산하기 위해 워프 트랜스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이미지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차선의 곡률 반경을 계산하였고 플랫폼 치수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스티어링 앵글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프로세싱의 경우 HSV와 RGB threshold를 사용하기에 밝기에 민감하며 초기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할 경우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선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는 사용이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CNN 기반의 레인넷을 이용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딥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밝기에 대해서 로버스트해지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프로세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정확한 차선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패스를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해서 정력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GPS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지국의 오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엔트리 방식으로 신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조향각을 개선하여 Pure Proceed 컨트롤을 통해 차량을 제어할 것입니다. Pure Proceed 알고리즘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내부랩에서 제작한 알고리즘입니다. 전년도의 방식인 GPS-Go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방식의 한계를 느껴 Pure Proceed 알고리즘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의 기구학적 특성을 적용하여 속도와 조향각을 반환하기 때문에 차량은 리니어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스티어링 값이 부드럽지 못한 형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ure Proceed 컨트롤을 직접 구현해본 영상입니다. 영상 속의 공간은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공과대학 건물 앞 도로의 모습입니다. 현재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스를 설정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Pure Proceed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사물 인식에 있어서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비전은 실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동반하였습니다. 우선 사물이 너무 멀거나 가까우면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지판의 형상을 구분하기 힘들며 조도와 채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에는 욜로 V3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학습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보장되고 실제 상용차나 다양한 상용 기술에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흐린 날 15m 거리에 있는 주차 표지판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딥러닝 결과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 라이다 퓨전을 진행했습니다. 자체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카메라 시점에서 보이는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추출했습니다. 그 후 이미지에서 욜로 V3의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픽셀과 매칭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추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다를 단독으로 사용한 작년의 방식보다 더 적은 연상량으로 물체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션에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션 수행 계획입니다.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MDS 자율주행 자동차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주행 상태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어떻게 발생하고 논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트래픽 모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차선 유지와 동적, 정적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크루즈 모드를 시작합니다. 트래픽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욜로 V3를 이용하여 신호등이 디텍팅 되어야 하며
두 번째 조건으로 신호등이 차량 기준으로 10m 거리에 들어왔을 때 트래픽 모드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합니다. 빨간불인 경우 정지선 앞까지 서행하며 그 후 정지선 앞에서 정차를 합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트래픽 모드에서 벗어나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하여 크루즈 모드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주차,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적, 동적 장애물 회피 미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미션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의 경우에는 표지판을 인식하면 근처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탐색하며 서행합니다.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찾게 되면 해당 구역에 차량이 전부 들어가도록 주차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완전히 주차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10초 동안 정차한 뒤 진입할 때와 반전되는 순서로 차량을 후진하여 공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신호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차량의 대처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해 트래픽 라인 라벨을 감지하면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 신호등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차량이 신호등으로부터 10m 떨어진 경우 신호 구간으로 판단해 트래픽 모드로 변환합니다. 트래픽 모드에서는 빨간불과 초록불을 구분합니다. 초록불인 경우 정해진 경로에 따라 차량이 이동합니다. 빨간불인 경우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정지선을 찾아 멈추고 신호를 계속 체크합니다. 다시 초록불로 바뀌면 정상 주행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입니다. 먼저 카메라로 표지판을 인식하게 되면 카메라를 통해 도로 색상을 감지합니다. 도로 색상이 빨간색인 경우 감속 주행을 하고 회속도로로 돌아갈 경우 다시 원래 속도로 주행합니다. 정적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적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욜로 V3로 물체를 인식하고 카메라 라이다 퓨전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 부피 데이터를 추출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통해 로컬 패스를 생성하여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피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동적 장애물은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면 무조건 멈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메라 라이다 퓨전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움직일 경우 동적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차량의 안전범위 3m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동적 장애물이 경로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정상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것은 MDS의 연구 계획에 대한 간트 도표입니다. 자율주행 기초를 다지기 위해 모바일 공부 및 자율주행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2월부터 GPS를 이용한 글로벌 컨트롤, 레인 디텍터를 이용한 로컬 컨트롤을 제작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르게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라이다 카메라 퓨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욜로에 필요한 표지판 자료 수집과 학습을 진행시키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5월달에는 차량 점검과 미션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7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대회 참가에 필요한 준비를 끝마치고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버그 픽스와 개선점을 찾아 전체적인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연구에 임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돌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행으로 모든 미션을 꼭 수행하겠습니다. 안정성, 정확성, 빠른 상황 판단을 겸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성공적인 완주의 목표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DS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